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인 연세대 마광수 교수와 이 책을 발행한 출판사 대표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1992년 20대 여성의 충격적인 성묘사로 외설 논란을 낳은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 인기 만화가 이현세 씨가 오늘 음화 제조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998년 집단 성행위와 동물과의 성행위를 등장시켜 논란이 됐던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음란물이냐 아니냐는 논란 끝에 상영이 결정된 영화 거짓말의 개봉을 이틀 앞두고 2000년 여학생과 성인 남성의 가학적 성행위를 자세히 묘사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부부 누드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 자신의 블로그에 부인과 함께 찍은 누드 사진을 올려 외설 논란에 휩싸였던 현직 미술교사.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 문학의 전반에 걸쳐 예술과 외설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파폭 속에 담긴 충격적인 여고생의 모습. 섹스를 한 번도 안 해본 처음 같은 느낌을 들고 거침없는 성행위 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만화 홍등. 그릴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저거 끝나고 나면 되게 흥분해 있죠. 단순한 포르노그래피인가? 성을 매기려 한 예술인가? 이 사회에 다시 한 번 꼬장을 부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특정 판타스가 2010년 성인 미술을 파헤쳤습니다. 속옷을 무릎에 걸친 채 아슬아슬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학생. 교복을 풀어헤치고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훤히 드러내고 있는 여학생. 이 충격적인 그림들은 주로 10대 여학생의 누드화를 그리는 한 화가의 작품으로 등장과 함께 미술계는 물론 문학의 전반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40대 중반의 남성 화가 최경태. 그는 왜 누드화를, 그것도 10대 여학생을 등장시켜 논란을 만든 것일까?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작업실을 찾아가 봤다. 출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작진이 발견한 민망한 그림들.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네. 이 엉망이야, 이사가 돼서. 엉망이야. 작업실 입구에서부터 교복 입은 여학생들의 누드화가 즐비하게 놓여져 있었는데 뭐 동네 주민분들이 가끔 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일단 제가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잘 안 하죠. 그냥 나가서 담배 사러 갈 때랑 그냥 인사를 하는 정도지. 어른들하고는 관계하는데 우체부 아저씨는 이제 알아. 우체부 아저씨 내가 없을 때 여기다 택배 같은 거 놓고서 깜짝 놀라서 가고 그러니까. 그림 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파렴치한 화가라는 낙인. 하지만 그런 세상의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여고생 시리즈는 더욱더 도발적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 남의 손을 타지 않은 여자에 대한 동경이죠. 선생님에게 주는 어떤 섹슈얼리티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래도 이걸 그리죠. 기분 내서 그리죠.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누가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고생 누드화에 대한 논란 중에서도 그 핵심에 놓인 것은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음보의 표현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음보를 그리다가 갑자기 사진을 뒤적이는 최경태 화가. 그의 그림과 유사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이 쏟아졌다. 모델이 없었어요. 그냥 포르노 이미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그렸는데 모델이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 보니까 그림이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그래서 모델을 이제 구해가지고 그리기 시작했죠. 누드화를 그릴 때 그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색깔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섹스를 한 번도 안 해본 처음 같은 느낌을 그리려고 색을 쓰죠. 그렇게 완성된 그의 그림은 항상 외설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뜨거운 감자가 된다. 뭐 변태라고 해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죠. 세상에 변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말 오후 서울 인사동을 찾은 최경태 화가. 그래서 사람 무지하게 왔었죠. 저 아래서 2000년도 전시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막 그 앞에 진을 치고 봤으니까. 오늘은 자신의 전시가 아닌 후배 화가의 전시회를 찾았다고 하는데 전시회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는 화가들의 작품 세계. 하지만 최경태 화가의 작품은 전시회를 여는데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한다. 전시장 잡기가 현재 좀 힘들고 누구한테 부탁은 해놨는데 이게 전시장이 잡히면 이제 전시를 해도 아마 몰래 하게 되지 않을까. 몰래. 왜 몰래? 이게 문제가 돼요 자꾸. 문제가 돼서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그게 그냥 저한테는 자연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예, 경태 형의 그림은 네. 예나 지금이나 역시 경태 형이다. 네. 1990년대 최경태 화가는 민중 화가로 먼저 이름을 알렸던 작가였다. 90년대, 80년대 말에 그린 거지. 파나야 파나 못 파나. 시위대도 대안의 아들이지만 진압하는 사람도 대안의 아들이다. 역사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죠. 96년도 노동자 못 파나. 요때 이후로 그림을 안 그리고 2000년대에 포르노그래피를 그린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이지. 더 이상 민중이 얘기거리가 안 되는 시대로 돌아섰는데 나는 이걸 계속 붙들고 파고 있어야 되나? 다른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상태에서 막 딜이 돌았지. 그리고 그때 마침 내가 컴퓨터를 구입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딴 세상이 있는 거야, 컴퓨터 안에. 그냥 4년을 바다를 항해를 했지. 전 세계의 바다를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이걸 그리자. 뭐 그런 생각은 이제 그때 했죠. 포르노그래피라는 이름으로 열린 첫 전시회. 하지만 처음부터 여고생 누드가 등장한 건 아니었다고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에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한 전시예요. 나 이런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 간단히 얘기하면 법체제겠죠. 법체제. 음란물 관계법이 존재하는 현재 법체제. 그 전시하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왔는데 우리도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가라. 이 정도 가지고는 대답을 안 하는구나 애들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연구를 열심히 한 결과 그때 그 당시에 자유학원 시리즈가 히트칠 때야. 거기 보면 이제 처제하고 형부와의 관계가 묘한 관계가 나온다고. 근데 이 처제가 학생은 아닌데 교복을 입고 댕겨 얘가. 그래서 그 감독한테 전화를 띡 했어. 여고생은 큰일 난다 이거야. 아무리 에로비디오도 여고생은 안 된대. 그래서 거기서 교복을 입혀놓고 애는 재수생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여고생이 쥐약이구나. 그때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여고생 포르노그래피라고 제목을 정해서 2001년도에 전시를 한 거죠. 여고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포르노그래피 전시회를 열었던 최경태 화가. 그제야 비로소 그의 작품은 외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보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임의동행식으로 종로경찰서에서 가서 조서도 받고 대답이 돌아온 거지. 안 된다 이놈아. 결국 음화로 간주된 그의 작품들.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그는 음화 전시 및 판매 혐의로 벌금형과 작품 압류를 당하게 됐다. 대한민국에 음란물 관계법이 있는 한 이건 뭐 구멍이 없다. 뭐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그림 31점 압류 소각, 벌금 200만 원 냈죠.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여고생 시리즈에 주력하며 비공개 전시회,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애써 논란을 만들어내는 이단아 최경태. 그는 그림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여자애 하나가 프라다 가방을 들고 왔어, 학교에. 근데 그걸 안 봤으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보니까 좋고 이쁘거든. 그리고 그것이 희귀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싶잖아, 명품을. 아버지한테 사달라니까 아버지가 안 사주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저걸 가질 수 없는 아이구나,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욕망을 절제할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그렇다고. 그걸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 그러니까 뭐 몸도 팔 수 있는 거고, 뭐 무슨 반인인데 갈 수도 있는 거고. 걔네들이 몸을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팔리겠어요, 그게? 안 팔리지. 근데 아저씨들이 엄청 좋아하거든. 아, 자기네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왜 걔네들한테만 그러냐고. 너희들은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경기도 포천의 한 카페. 성박물관으로 개조 중인 이곳은 성과 관련된 각종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렸던 추나부터 1970년대 뒷골목에서나 구할 수 있었던 음란 잡지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성인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제작진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런 종류의 만화가 우리 70년대 청계천 그런 데서 구입해가지고 보던 그런 만화입니다. 누런 괭지에 조잡한 그림이 인쇄된 일명 괭지 만화. 1970년대 당시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뭐 어떤 문제아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이제 학생들이 이걸 구해가지고 돌려받지, 학교에서. 예, 친구들한테 그냥 얼마씩 받고 이걸로 용돈벌이 한 친구들도 꽤 되거든요. 예. 세운상가 만화라고 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운상가 가고 그런 만화 사갖고 보고 그랬어요. 복사용지 같은데, 깽지 같은 데다가 막 인쇄돼 있고 그런 건데. 30여 년 전 괭지 만화를 보던 평범한 남학생 장춘모. 그가 2008년 대한민국 성인 만화계에 충격적인 작품을 던졌다. 노골적인 그림들, 거침없는 대사, 변태적인 성행위, 자유형 만화, 포르노 만화로 불리는 홍등을 집필한 만화가 장춘모를 만나기 위해 충북 충주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5평 남짓한 좁은 원룸. 만화가 장춘모는 마감일에 쫓겨 노골적인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그의 뒤로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의 사진들. 그냥 뭐 벽이 뭐 아무것도 안 붙여 있어서 그냥 예뻐서 붙인 건데. 혼자 생활하며 만화에만 열중하는 38살의 노총각 만화가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한다. 이런 작업하는 남자가 뭐 돈이라도 잘 벌지도 않고 얼굴도 뭐 볼 게 없고, 저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거의 100점 100패죠. 요새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양각색 성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에게 향하는 세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성적 경고라고 왔더라고요. 성적으로 너무 야하다. 성적 경고. 나한테 이렇게 보낸 건 줄 알고. 여기 살던 학생이 성적이 나빠가지고 성적 경고를 이 학교에서 보낸 건데, 난 누가 나한테 보낸 건 줄 알고. 일부 사람들은 홍등의 과감하고 음란한 표현이 그의 문란한 경험에서 비롯됐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는데, 아니, 저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거를 안 그렸겠죠. 그리고 저는 더 몰라요. 잘 알고 있다면 또 이런 소재를 굳이 고집을 안 하겠죠. 맨날 하는 건데 이거 뭐하러 뭐 질리게 아는 건데 뭐하러 또 그리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테마인 것 같아요.
예상과는 달리 성 경험이 매우 적다는 만화가 장춘모. 대부분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수집한다고 한다. 성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휴대전화에 여성의 사진을 넣어 만화를 그릴 때마다 참고하기도 한다는데 처음에 예쁘면 자기가 이렇게 다운받아 놓고 따로 모아놨다가 거기서도 그 중에서도 아 이건 정말 더 예쁘다 싶으면 이거 한번 그려보자. 그릴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작업 끝나고 나면 되게 흥분해 있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침없는 성격처럼 과감한 펜터치로 성기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만화가 장춘모. 하지만 독자들은 그의 작품을 100% 있는 그대로 만나볼 수 없다. 뭐 제가 이렇게 다 해도 최종 작업은 독자가 보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독자가 보는 거는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이거 볼 수 있는 일반 독자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때문에 독자들에게 간혹 엉뚱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원본을 좀 자기한테 팔으라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좀 제가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프린트해서 줄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없던 일로 했죠. 장기간 연재된 만화들을 모아 출판되기도 했던 홍등. 하지만 출판 만화는 웹툰에 비해 심의가 더욱더 까다로웠다고 한다. 타오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출판사에서 막 다 고쳤어요, 대사를. 그래서 관계를 다 이상하게 설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림도 저 작은 판형에 맞추기 위해서 막 늘렸다 줄였다 해갖고 비율도 좀 안 맞고 막 출판사도 적어대고 그냥 문 닫았어요. 뭐 인쇄도 뭐 받은 것도 없고. 아 정말요? 예, 저한테 그냥 책을 만들었다 뭐 이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죠, 저한테. 꽤 인기 있는 성인 만화 작가니 수입도 괜찮을 거란 생각과는 달리 늘 생활고에 시달려야 한다는 장춘모. 때문에 얼마 전 집세가 비싼 서울을 떠나 충북 충주로 내려왔다. 서울에 있을 때는 되게 좁은 작업실에서 있다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여기가 나요. 친구 하나 없는 이곳에서 그의 유일한 낙은 홀로 풍경 사진을 찍는 것. 여자친구가 있어서 여자를 찍으면 좋은데 뭐 곤충이나 꽃이나 뭐 이런 거나 찍겠죠 맨날. 뭐 연애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잘 안 되네요. 성인 만화가로서의 삶이 녹록치 않지만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응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홍등은 저질 만화로 인식돼 갔다. 또 댓글도 막 욕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나도 뭐 독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메시지 위주로 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풍자적인 면을 많이 했었고 그랬을 때는 좀 지지하는 독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좀 잘 안 되네요. 생각 없이 그리는 스타일의 만화도 홍등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는 더욱 향상된 환경에서 그만의 성인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래서 바람이 좀 있다면 좀 우리나라 말고라도 해외 같은 데서 좀 제대로 된 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알아봐도 뭐 이상한 만화 그리는 사람이 무슨 해외까지 나와갖고 출판을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라망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욕망과 욕정과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상태의 사회 시스템에서 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요구하면 난 충분히 참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이 세상에서 이것만 나더러 하지 말라는 건 난 너무 억울하다. 난 너무 억울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좀 놔둬라 이거죠. 우리의 가치가 변하듯 예술과 외설을 정의하는 기준도 변하기 마련이고 그만큼 둘 사이를 규정하는 잣대 또한 모호하다. 예술과 외설 사이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대중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을 것이다.